지난 시간에는 18세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물가지수 장기추이를 고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별 물가지수 추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별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출 목적별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통계 당국은 해방 후에 5분류 체계를 상당 기간 유지하다가 1985년부터 9분류 체계로 변경하였으며 2000년부터 10분류, 2005년부터는 12분류 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분류 기준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계열이 연속적이지 않지만 통계청은 12분류 체계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1985년까지 소급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역시 12분류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제강점기와 1985년 이후 두 시기에 대해 12분류 소비자 물가지수의 추이를 비교하기로 합니다. 두 시기 사이에는 5분류 방식이어서 전후 시기와 비교가 불가능하며 만일 식민지와 해방 후를 연속해서 유별 물가지수 추이로 보고 싶다면 1907년에서 1985년에 걸쳐 있는 서울의 5분류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12분류 중 가중치가 비교적 크고 소비자 물가지수 전반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4개 분류 추이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는 모든 유별 소비자 물가지수가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즉 1910년대 후반에 급등하고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하락한 다음 거의 변화가 없다가 대공황 초기에 크게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복, 신발 비목과 식료품, 비주류, 음식 비목의 물가지수는 등락이 비교적 심했던 반면 주거, 수도, 광열 비목, 통신 비목의 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등락이 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부 통계연보의 물가 자료는 재화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추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박기주, 김낙년은 2011년 연구 논문에서 각종 임금과 공공요금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별 물가지수와 총지수를 추계하였습니다. 주거, 수도, 광열 비목과 통신 비목의 물가지수 변동이 심하지 않은 것은 임금 및 공공요금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해방 후 1985년 이전까지는 5분류 또는 9분류 체제여서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림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유별 물가지수 추이는 총 물가지수 추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985년 이후의 경우에도 그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유별 물가지수는 총 물가지수 추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통신 비목의 물가지수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 비목은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에 영향을 줄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통신 비목의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전화와 장비, 통신 서비스 가격의 하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복, 신발 비목과 주거, 수도, 광열 비목의 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완만하게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조사 대상 품목을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고 상품을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서비스를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로 세분하여 품목 성질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품목 성질별 소비자 물가지수는 1985년부터이지만 1990년 기준의 시계열을 이용하면 시계열을 1975년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상품 소비자 물가지수와 서비스 소비자 물가지수의 추이를 비교하면 후자가 다소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서비스의 물가지수가 1980년대 중엽부터 1990년대 중엽 사이에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유별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기본 분류별 물가지수와 특수 분류별 물가지수, 가공 단계별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기본 분류별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인 KSIC에 근거하여 분목을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세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995년 이후 상품을 4개, 서비스를 8개로 분류한 기본 분류별 물가지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전은 1965년까지 소급하여 재화에 대해서만 기본 분류별 물가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 분류별 생산자 물가지수는 식료품, 신선식품, 에너지, 신선식품 에너지, IT를 구분의 기준으로 하며 아프 세 기준의 경우 물가지수는 1965년까지 소급되어 있습니다. 특수 분류별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식료품 물가지수는 1980년대 전반기에 안정적이었으며 식료품 이외의 물가지수는 후반까지도 안정적이었다가 상승하였습니다. 유가에 의해 좌우되는 에너지 물가지수는 1970년대에 일어난 1, 2차 석유파동 때 급상승하고 1980년대를 통해 하락했다가 1990년대부터 다시 급상승하였습니다. 에너지 물가지수는 1990년에 23.4였으나 2013년까지 122.4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에너지 이외의 물가지수는 1970년대에는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는 시기별로 큰 차이 없이 완만하게 상승하였습니다. 가공 단계별 물가지수는 가공 정도에 따라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로 구분하여 지수를 편제함으로써 물가 파급 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 간의 중간 거래액을 포함한 총 거래액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 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원재료와 중간재와 최종재에 해당되는 품목이 혼재되어 있어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중간재 및 최종재의 가격에 미치는 가격 파급 효과를 통해 중복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는 노동통계국인 BLS가 1978년 개편해서 도매 물가지수를 생산자 물가지수로 계층하고 상품별 지수, 총지수보다 가공 단계별 최종재 물가지수로 생산자 물가지수를 대표하게 하여 중복 계산에 따른 물가 변동 후 왜곡 현상을 해결하였습니다. 물론 가공 단계별 물가지수에는 가격 변동이 중복 계산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통계당국이 특수 분류 하나로 용도별 혹은 가공 단계별 생산자 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기준 지수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용도별 생산재와 소비재를 구분하다가 이후 1971년 기준 지수부터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였으며 1980년 기준 지수부터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로 구분한 가공 단계별 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국내 출하품뿐 아니라 수입품을 포함하여 명칭을 가공 단계별 물가지수에서 국내 공급 물가지수로 변경하였는데 기본 분류 후 총지수와 가공 단계별 총지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공 단계별 물가지수는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로 구분하고 최종재를 다시 자본재와 소비재, 소비재를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세분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공 단계별 물가지수를 1980년까지 소급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용도별 구분에 따른 자본재, 소비재, 원자재의 물가지수가 있으므로 두 계열을 단순 배열로 접속함으로써 1960년부터 가공 단계별 물가지수의 장기 시계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시계열을 단순 배열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을 개선하기에는 데이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제시된 반세기 동안의 가공 단계별 물가지수 추이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재 중에서 원재료 물가지수는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까지 급등한 반면 최종재 중에서
내구 소비재 물가지수는 거의 비슷한 기간에 급락하였습니다. 내구 소비재 물가지수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후 10년 사이에 170에서 100 이하로 급락하였습니다. 이외에 중간재, 자본재, 비내구 소비재의 물가지수는 1980년에서 1990년대에 격차가 생기기도 했지만 대체로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재료 물가지수는 유가의 변동을 반영합니다. 1970년대 두 번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 원재료 물가지수는 1970년 초부터 말까지 폭등하였으며 중간재와 최종재의 물가지수도 동일한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엽까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원재료의 물가지수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인 반면 다른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오펙의 카르텔 정책과 외환 위기로 인한 환율의 폭등으로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가가 폭등하면서 원재료 물가지수 역시 급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이 시기에 다른 물가지수는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대조적입니다. 2000년대의 9.11과 이라크 전쟁 등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유가도 심하게 등락하면서 국내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유별 물가지수를 지출 목적별, 소비자 물가지수와 가공 단계별, 생산자 물가지수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